자, 염화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이래.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 용의 상평형에 대한 얘기야. 그럼 용의 상평형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 가역반응이라는 거. 상평형이니까 가역반응이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일정해. 이러면 너희들은 이게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알겠지? 자, 용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속도가 역반응이 되는, 이게 정반응이 되거든? 이게 정반응이 되거든, 이게. 그러면 역반응은 뭘까? 이 석출 속도가 되는 거야. 석출 속도는 역반응이 되거든? 그래서 모든 용의 평형, 용의 상평이 아니에요. 용의 평형이죠. 용의 평형이라는 말은 용에 되는 속도는 온도가 일정해서 일정한데, 이제 석출이 자꾸 되는 속도는 용에 되는 용액 속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석출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명심해야 될 게 이거야. 시간이 흐르잖아?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냐? 진해지겠지, 점점. 그치? 너가 들어가니까. 그럼 무슨 속도가 빨라져? 석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봐. 용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용매가 있어. 니들한테 물이겠지?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속도야? 용액이 되는 게? 이게 정반응, 용의 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정한데 반대로 얘가 점점 빨라져서 적어도 누구 속도와? 용의 속도와 같아질 때. 이게 무슨 용액이야? 포화용액이야. 이게 포화용액. 알겠지? 그럼 니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뭘까? 포화용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용해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지? 계속 반응은 일어난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알았어? 속출도 계속 일어나.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다면 이제 봐라. 니들이 앞으로 숙련해서 봐야 될 거, 내신에서 여기를 어렵게 출제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어. 물 100g에다가 설탕을 600g을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한 400g 남은 거지. 그리고 일정해. 그게 포화용액이지. 그럼 물 100g을 더 집어넣으면, 자, 아까 200g 녹았어. 물 100g 더 집어넣으면 몇 g 녹을까? 400g 녹겠지. 그럼 설탕은 600g이란 말이야. 그러면 설탕은 200g이 남는 거야. 자, 처음하고 두 번째 누구 농도가 더 진해? 똑같죠. 그렇지. 그게 나온 거야. 온도가 일정하면 퍼센트 농도, 다시 말해서 물 농도라고도 하거든. 그게 일정한 거야. 그냥 물의 양이 많아지면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양도 많아지는데 농도는 일정하다. 요런 것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자, 여기 한번 볼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라. 일정량의 물을 넣었어. 그러니까 용매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녹이는데, 여기 한번 볼래? 위첨자가 딱 붙잖아. 이건 동위원소를 녹이겠다는 얘기야. 동위원소. 얘를 계속 넣어줬더니 봐라.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는 염화나트륨 무슨 뜻일까 이게? 포화용액이에요. 포화용액.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뭐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조심해라. 평형에 도달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용질과 녹아있는 용질량이 같은 게 아니야. 얘들 알았니? 속도가 같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왼쪽 용질량보다 용액 속에 들어가는 용질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질, 녹지 않은 용질과 녹아있는 용질이 그 비율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게 평형이야. 이해 갔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건 속도를 비교하면 석출 속도분의 용의 속도를 비교하잖아? 시간이 흐르면 작아져, 커져? 시간이 흐르면. 그렇지. 이 분모에 해당돼. 석출 속도분의 용의 속도라고 했잖아. 자, 봐라.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평형 도달 전까지 이것도 꼭 이해를 해주면 좋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봐라. 속출 속도분의 용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나중에? 1이 되는 거야. 1. 이해 갔지? 근데 이걸 뒤집어 놓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얘는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면 커져. 그리고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코어 상태에 도달한 곳에 얘를 더 넣었어. 더 넣었다고.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뭘 넣으면 어떨까? 뭘 넣으면? 뭘 넣으면 정의 잘 모르잖아. 니네 까먹었잖아. 그지?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입자수. 자, 24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합수를 더 집어넣으면 더 많이 녹을까? 이 용질의 입자수는 똑같아요. 물론도 똑같아요. 이해가냐? 그럼 퍼센트 넣는 그렇지. 똑똑하다. 커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처음엔 Na24짜리가 없었잖아. 그 이온짜리가. 근데 얘가 들어가면 걔가 녹고 누가 속출되는 거야? 23짜리 이온이 속출되는 거야. 그래서 23짜리 나트륨 이온만 있던 용매에 24짜리 나트륨 이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나트륨 이온수와 염화이온수는 변함이 없어. 알겠니?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얘들이 가역 반응이 일어날 뿐이지 그 용매 안에 녹아있는 이온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근데 질량은 커지잖아. 동이온수가 들어갔으니까. 이해했어? 그런 거 묻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기억봐봐. 가에서 염화와 용의 속도, 속도가 느리다. 이거 틀렸잖아. 평형에 도달하면 1이야. 둘은 같다. 가에서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건 맞는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와 녹지 않은 용질의 몰수, 그것이 1대1은 아니라는 얘기지. 일정하게 유지될 뿐. 나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24 나트륨은 가라앉아 있는 염화 나트륨 고체와 수용계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계속 가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니은 이것이 정답이 된다. 이해갔냐? 오케이. 다음 문제야. 자,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봐. 자, 산성비에 대한 설명. 갑자기 산성비가 내린대. 산성비. 참고로 얘들아, 산성비는 pH 5.6 이하 미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의 비가 pH 5.6이야. 왜? 대기 중 CO2 때문에. CO2가 녹아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금속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될 거 아니냐. 산성비야. 물론 머리 산성비 만난다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낭설이다.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다. 알았냐? 자, 깨끗한 지역에 내리는 빗물은 pH가 7이다. 틀렸어, 저거. 5.6이야. 약산성비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의 비는. 그 다음 산성비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무색이죠. 기억나냐, 니네?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무무빨주노초파. 이게 지시약 색깔이야. 기억나냐? 다음, 대기 중 황산화물의 농도가 큰 지역. 황산화물은 황산이 돼, 물에 들어가면. 그럼 질소산화물은 뭐가 될까? 물에 들어가면 질산이 돼. 알았지?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다. 그 황산화물 어디에 많냐고? 산업단지. 그럼 질소산화물은 주거지역,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온다. 알겠죠? 물론 비행기, 항로에도 많다. 비행기 엔진을 쓰니까. 자, 3번 문제 봐봐. 이게 이제 개념 완성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자, 지금 이게 제2자관이라고 얘기하거든. 사실 뭐 U자관 비슷하게 생겼잖아. 끝이 막혔기 때문에 맹관부라고도 하고. 자, 이 지금 상태에서 봐라. 간은 원래 수은이 이랬다는 거야. 원래 수은. 여기 기체 입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는 기체 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충돌해서로 결정이 되거든요. 벽면을 부딪히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눌리면 이게 올라가게 되거든. 근데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기체 입자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야 저게. 알았어? 참고로 니네 이 수는 1기압이 76cm야 수는. 그럼 2분의 1기압은 38cm고 4분의 1기압은 19cm일 거야. 4분의 3기압은 57. 그렇지 57cm야. 자 그런 거 아니 이행은. 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수은기둥이 이렇게 올라갔대. 그럼 이 안에 이 높이가 일정하다는 건 상평형에 도달한 거야 지금 여기. 그래서 이 액체 높이보다는 이 액체 높이가 좀 떨어졌겠지. 그럼 우리는 자 상평형은 니네 이제 까먹었을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이 가역 반응이에요.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죠. 일단 정반응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증발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발 속도. 얘는 누가 결정해요? 온도가 결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해요. 역반응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해요? 응축 속도라고 얘기하죠. 응축 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이 증가하면 저기서 액체 A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고요. 기체 A 양은요. 그래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알았어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액체 A 입자수분의 기체 A 입자수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럼 액체 A 입자수분의 기체 A 입자수가 1일 때가 동적 평형이 아니야. 아니죠? 입자수가 똑같은 게 동적 평형이 아닙니다. 뭐가 동적 평형이죠? 속도분의 속도. 이게 1일 때가 동적 평형이다. 맨날 나옵니다. 알았어요? 또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난 후에는 증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 거 잘 나오고 시험에. 가에서요.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쓰면 응축 속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늘어나는데 증발 속도 때. 그렇죠. 뭐가 일정하냐? 온도 일정이 얘도 일정해요. 이거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다음에 나에서 증발과 응축은 같다. 맞는 표현. 응축은 가나에서 같다. 아닙니다. 증발이 같죠? 정답은 기억니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시 가서 수능을 보잖아요. 얘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 근데 너희들 정시 준비할 때 가보면 파트가 세 파트로 나뉜다. 첫 파트에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풀어야 될 문제예요. 쭉 훑으면서 이 문제 있으면 무조건 먼저 풀어야 돼. 두 번째 이제 스텝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마지막 킬러 문항이 있어. 그대로 안 하면 니네 점수 개판 나온다 진짜. 알겠냐? 그러니까 이 화학은 개념이 그리고 문풀이 달라. 접근법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빠삭하게 알아둬야 돼. 어렵지도 않고. 다음. 자,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의 뚜껑을 닫은 직후. 자, 잘 들어봐. 항상 뚜껑을 닫거나 밀폐를 시키고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닫힌 개라고 얘기해. 닫힌 개는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 거야. 뭐 에너지와 물질 모두 차단된 게 고립개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뭐지? 아니 열린 개는 아니지. 열린 개는 에너지와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 우리. 너 밖으로 나가면 뒤지잖아. 인마. 우선을 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들이 뭐 물론 운석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건 있지만 지구에 있는 산소가 빠져나가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보통 닫힌 개라고 얘기해. 그 지구 안에서 뭐 수권, 기권 뭐 이런 애들은 열린 개죠. 지들끼리 막 보니까. 하여튼 이게 닫힌 개란 말이야. 그 지금 물 표면을 보여줬어. 요 화살표 보이죠? 잘 봐라. 화살표가 위로 세 개 있다는 건 시간이 지나줘서 세 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저게 증발 속도를 의미해. 그럼 거꾸로 된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할까? 응축 속도를 의미해.
가에서는 가역 반응이 진행된다. 어디서든 가역은 일어나. 평형이냐 아니냐 그 차이지. 나에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나에는 이런 말이 있어. 증발되는 분자와 응축되는 분자를 분자명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 밑줄 서나.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이거 밑줄 서나. 자, 언급은 하지 않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평형에 도달한다. 그래서 나는 동적 평형이다라는 걸 무언으로 언급해 준 거야. 알겠죠? 자, 나에서는 평형에 도달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부끄럽다. 이것도 맞고요. 수증기 분자수는요. 나가 가보다는 크죠. 액체 입자수는 줄고요. 이해 갔죠? 그리고 또 명심해라. 수증기와 물 입자수가 같은 게 동적 평형 아니다. 알았니? 일정한 거지. 됐죠? 자, 사물에서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용기 속에 넣고 덮개, 가를 덮은 후 무슨 얘기예요? 닫힌 개를 갖고 실험하겠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의 증발과 응축 속도는 당연히 같고요. 덮개, 가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H는 줄어듭니다. 왜요? 응축 속도가 급격히 주니까. 다 날아가 버려. 여기 포화 수증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거죠. 온도를 높이면 H는 줄죠. 왜? 증발해서 잘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됩니다. 자, 25도씨 일기압에서 세 가지 방향의 화학 반응식이다. 내신입니다. 내신. 여러분, 가역 반응 뭐 배웠어요? 자, 가역 반응 학교에서 배웁니다. 가역 반응은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물의 상평형 배워요. 왜 안 나오지? 물의 상평형. 이거 가역 반응이에요. 그 다음 용계평형. 가역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염화 코발트요. COCl2 플러스 유기치토. 이런 거 이제 소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물 분자가 붙은 거. 그래서 이쪽은 푸른색인데 여기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라고 그래요. 염화 코발트.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는요, 물이 있나 없나, 물이 발생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시험기예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석회동물이요. 탄산칼슘이라는 석회암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거기에 지하수, CO2하고 H2, 아까 산성비 기준이 있죠. 보통의 우리 내리는 기, 약산성비. 이게 지하수인데, 이게 이제 CaHCO3-2. 자, 여기가 석회동굴 뚫리는 거고요. 여기가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기는 곳이죠. 역반응. 자, 이런 것들이 가역반응이야. 그럼 니네 시험에, 내신에 뭐가 나오냐? 비가역이 나옵니다. 비가역 반응이 어떤 걸까요?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연소요. 굉장히 빠른 반응들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심전 반응이요. 니들은 중학교 때 배운 걸 앙금 생기는 거. 참고로 앙금, 여러분 이거 기억나니? 염화은 기억나냐? 되게 옛날에 많이 봤지.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좀 어려울 게 요거죠. 바륨하고 칼슘하고 황산하고 탄산이 만나면 대표적 앙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황산바륨, 탄산바륨, 황산칼슘, 탄산칼슘. 여러분 요거 읽어봐. 이거 누구라고? 다, 이거는 카, 이거는 사, 탕. 그죠? 닭가슴살은 무슨 색깔이야? 흰색 앙금이 애들이. 알겠어.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고.
사실은 이런 침전 반응도 비가역입니다. 세 번째, 중화 반응. 이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거든. 산, 염기가 만나서 염을 만들고 물이 나오는 이 반응은 또 비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이 있어요. 금속에 산을 넣었을 때 염이 생기고 수소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탄산칼슘에 1단원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건데, 염산을 부으면 뭐 염화칼슘 생기고, 다음에 야 이거 되게 불편한데 얘는 왜 밑으로 안 들어가? 염화칼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비가역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산소가 가능하잖아요. 가에서 연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연소 반응. 맞아요. 그 다음 얘도요. 연소. 얘도 연소. O2가 가능하니까. 맞지?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이다. 화살표를 봐요. 화살표 있잖아요. 저게 비가역이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역반응이 있어요. 가역이고. 생성물을 추가하면 진행이 안 된다고요. 비가역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중에 얘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연소가. 알았죠? 다음. 자, 그린 간은 액체의 증기압력 측정 과정을 보여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하고 알코올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 전이 보일링 포인트가 100도씨예요. 근데 알코올은 78도씨, 6도씨 정도 돼요. 자, 봐요. 동일한 온도에서 요 장치를 쓰면 누가 기체 입자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3단에서 배웠죠. 끓는 점은 뭐에 비례한다? 분자간? 인력에 비례한다. 누가 인력이 커요? 물이 크죠? 그 인력이 끊어져야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기화되기 쉬워요? 알코올인 거죠. 같은 온도면 저 H 알코올이 더 커요. 아셨어요? 그때 어떤 상태에서를 증기압력이라고 부르냐면, 이 상태가 됐는데 포화됐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기압력이라고 해요. 그때 압력을. 그럼 포화가 뭔데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용액이 포화되면 포화용액, 얘들이 포화되면 포화 증기압이라고 해요. 그걸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걸.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 차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그러면 A만 볼래요? A는 요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고, B는 요때 도달한 거고. 그럼 누가 압력이 더 세냐고? A가 더 세죠. 그럼 알코올하고 물 중에 누가 알코올일 것 같아요? A가 알코올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지금 증기압이 더 세니까. A의 증발 속도는요, T1과 T2에서 같다. A든 B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변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 T2에서 응축 속도는 A가 B보다 크죠. 증발 속도가 크니까 응축도 커야 되는 거예요. 동쪽 평에 도달했으니까. 하지만 공통점은 있다. 뭐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의 얼마냐? 1, 얘도 1이다. 동쪽 평에 도달했으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니은 응축 속도는 A가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간 T2에서 B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T2에서는 A도 같아요. 아셨어요? 둘 다 1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25도씨. 여러분 조금 다른 문제야 이거. 더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요? 거기 동쪽 평이 있는데요? 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이게 전부인데요? 저 그래프 속도? 그거 모르겠어요? 아, 나 왜 그래? 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모르겠다. 손 들어봐. 너밖에 없는데? 야, 이건 뭐지? 큰일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가 조건은 알겠어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동일하다는 조건?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역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로 변해요. 너가 10명 있어요.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 너는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네가 3명 있어요. 그럼 전 몇 명 생겼겠어요? 문제는 네가 10명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가 10명 있을 때 나중에 평형에 들어왔는데 네가 3명 됐어요. 그럼 나는 몇 명이 있다? 7명 있는 거예요. 1대1이라면. 다음에 네가 5명 있다면 나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너가 7명 있으면. 근데 너 반응물이 7명, 5명, 3명 이게 온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넌 3명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너가 누구냐? 물이에요, 물. 너가 물. 액체. 그럼 반대로 나는 누구냐? 기체예요. 그런데 얘들이 둘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너는 나로 가는 속도는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면. 근데 내 양이 자꾸 많아지면 내가 너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너랑 딱 같아졌을 때. 알았습니까? 같아졌을 때를 동쪽 평형이라 부른다는 거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건데, 조금만 더 들어가요. 졸리더라도. 영영 보세요. 여러분, 얼음하고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대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얼음은 몇 도씨에 있는 거예요? 0도씨에 있는 거잖아, 얼음은. 어느 점이 0도씨니까. 그럼 지금은 25도씨라면 얼음은 물로 녹는 게 당연하죠? 그죠? 봐봐요. 그거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평형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 이게 상평형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물과 얼음이 상평형으로 있으려면 몇 도씨가 돼야 돼요? 0도씨 이하는 돼줘야 돼요. 0도씨 이하는. 아시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의 질량은 당연히 감소하죠. 이해 갔어요? 왜? 지금 현재로는 얼음이 녹아야 되는 온도니까. 자, 여기 얼음이죠? H2S. 이게 물이고요. 이 과정의 속도가 이 과정의 속도보다 큽니다, 지금. 그래서 얼음이 계속 녹는 겁니다.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아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과 얼음이 공존하려면 몇 도씨여야 된다고? 0도씨이어야 돼요. 그때가 공존 구간이니까. 일기압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자, 여러분. 물이 있고요. 시간이 경과인되게 줄었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는 동쪽 평형일까 아닐까? 왜요? 안 덮어놨네요. 그죠? 덮었으면 포화가 돼서 역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텐데 이러면요. 한도 끝도 없이 뭐한다? 증발만 일어난다. 물론 응축이 약간은 일어나겠죠. 그건 명심하세요. 이렇게 열어놔도 가역반응은 일어납니다. 응축도 일어나요. 근데 증발이 훨씬 빨라서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까지 물이 딱 줄어요. 다 날아가서. 자, 기억. 가에서 증발은 응축보다 크다. 어디든지. 가도 크고 나도 크고 어디든지.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온도가 일정하다고 써있으니까 증발 속도는 뭐하다? 일정한 겁니다. 대신 응축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알겠죠? 왜?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어떤 속도든 간에 반응물이 많아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반응물은 얘 둘이죠. 생성물은 얘죠. 그럼 처음에 얘가 없다고 치면요.
이 반응이 훨씬 빠른 거예요. 정반응이. 얘만 있으면. 근데 얘가 점점 생겨나면 역반응이 빨라지는 거죠. 얘한테 역반응은 얘가 반응을 해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어떻게 된다? 같아질 때까지. 알았죠? 자, 지금 나에서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나 모두 일어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니은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보세요. T1도시, T2도시에서 물질 A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고체 물질이란 말이야. 잘 들어봐. 요걸 한번 물어보자. 왜 가역반응이 일어나는 걸까?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서 설명을 해줄게. 잘 봐. 고체보다 액체가 무질서해 규칙적이야. 불규칙한 게 누구야? 액체라는 건 이해하지? 그럼 액체보다 기체는 더 불규칙하지. 이걸 무질서한 정도라고 얘기한다. 엔트로피. 혹시 비문학 지문에서 한 번은 볼 내용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열을 가해줘야 돼? 온도를 낮춰야 돼? 그래, 이런 걸 흡열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흡열, 이렇게 얘기해요. 흡열 반응. 흡열을 했더니 뭐가 커지고 있어?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었던 거야. 이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모든 에너지의 순수한 이동 방향이야. 그리고 이것들이 모든 물질의 이동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희도 확산이 왜 일어나? 무질서해지려고. 퍼지려고 일어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반대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반대는 발열이잖아. 그러면 이 반대 반응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선생님 지금 가역 반응 적어놨잖아. 이게 누구 방향이냐? 이쪽이 무질서도 방향이라면 이쪽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야. 너희들 3단에서 배웠잖아.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그치?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했지? 보호껍질에서 1껍질이 제일 안정했잖아. 그리고 우리 이 그래프 봤지? 이렇게 된 거? 그때 어디가 제일 안정했지? 요 아래가. 이 둘이 충돌한다고. 응? 그럼 내가 이제 불러볼게. 얘들아. 이게 물이지. L. 이게 누구고? 수증기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지. 액체가 고체로 가니까, 기체로 가니까 이게 뭐의 증가 방향이야? 그래, 이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야. 그럼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방향이 있다?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 있다. 이게 둘이 충돌하는 거야. 알았니? 이게 뭐라고? 동적 표현이야. 다시 설탕이 있고 물이 있어. 얘가 설탕 물이 돼. 설탕 입장에서는 물의 용해돼서 커져나가는 게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커지는 거잖아. 그럼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흡열. 맞지? 역반응. 에너지적 안정도 반응이고. 이해가냐? 그럼 이것도 해볼게. 산소를 물에 녹여볼게. 그래서 여기가 뭐 산소 포화용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거 무질서도 증가야, 감소야? 기체 입장에서 물에 당겨 들어가면 무질서 떨어지는 거야. 자유로웠던 애들이 붙잡히는 거니까. 이해 갔지? 그럼 흡열에 발열해, 이거. 그러니까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잖아, 어찌 보면.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 아니라. 이거 발열이야.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 산소가 빠져나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너네 콜라를 가열해봐. 그럼 CO2 다 빠져나와. 이해 갔어? 또 하나.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어. 어디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을까?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한류에 많이 이렇게 뭐라고 쭈글거리는데 답은 안 나오죠. 그래서 외웠는데 몰라.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류가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왜? 난류는 산소가 많이 안 녹아져요. 생명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맑아요. 저 바닥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어요?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무질서도 방향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의 충돌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용해도를 했잖아요. 물질 A예요. 이게 고체입니다. 얘들아, 고체는 설탕 같은 애들이야. 고체가 무질서하냐? 물에 녹았을 때가 무질서하냐? 물에 녹았을 때가 무질서하잖아. 그치? 고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니네가 봐도 물 100g에 얘는 30g 넣고 얘 60g 넣는다면 그 용해도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니까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 되는 거지. T1과 T2 중에 누가 온도가 높은 거라고? T2가 높은 거라니까. 더 많이 녹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게 기체라면 안 돼야. 기체는 온도를 낮출 때 더 많이 녹으니까. 이해갔지? 근데 기체는 안 낼 거라고. 뻔히. 내신에서 미치면 되겠지만. 지금 T2 도시에서 각각 물 50g에 A 50g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는 거야 이거래. 이걸 잘 봐야 돼. 잘 봐라. T1과 T2는 데이터야. 이거 읽어. 물 몇 g에? 100g에 30, 60 녹아. 됐지? 근데 똑같은 A를 말이야. 물 50g에 그러면 이거 물 100g인데 물 50으로 바꾸면 얘가 얼마로 변하겠냐? 15g. 얘는 이렇게 변한다니까. 용매가 줄었으니까. 그래야 퍼센트 농도가 똑같잖아. 이해 갔어? 그래야. 그럼 잘 들어봐. A 몇 g 남아? 여기다 50g 넣고 실험하면 얘 몇 g 남아? A 35g 남겠지. 15g 녹았을 거니까. T1 도시에서 맞지? 그럼 여기 몇 g 남을까? 60g. 뽀뽀한다. 20g. 그렇지. 20g이 남겠지. 저게 물에 녹아있는 용해도라니까. 둘이 합쳐서 항상 50이어야지. 이해가니? 무슨 말이냐면 물 50g에 여기에는 얼마나 녹았고 여기에는 15g이 녹아있고 35g이 녹지 않고 남았다고. 여기는 물 50g에 30g이 녹고 20g이 녹지 않고 남았다는 뜻이라고. 이해 갔어 지금? 그리고 니네 이것만 딱 줘도 용해도는 뭐야? 그럼 물 100일대로 바꾸면 되는 거야. 물 100일대가 용해도니까 정의가. 알았어요? 기억. A의 용해 속도. 얘들아, 용해 속도가 정반응 속도지. 니네 정반응 무질서도 증가 방향은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다고 배웠잖아. 근데 누가 더 많이 녹았어? T2가 더 많이 녹았지? 온도 누가 높일 거야? 그러면 용해 속도는 2에서가 1에서가 큰 거야. 이해 갔죠? 다음에 니은 봐봐. A의 석출 속도, 얘들이 동쪽 평행이잖아. 충분한 시간이 흐르니까. 근데 V1보다 증발 속도가 V2가 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알겠어? 석출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 더 크겠지. V2가 1이 돼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지? 안 갔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자, 속도는 얘가 빠른 거 이해가야 돼. 근데 여기서 동쪽 평행에 도달을 하면 역반응인 석출 속도가 얘랑 같으면 되잖아. 부여하는 거. 1이 돼야 되니까. 이거분에 이것이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 석출 속도 누가 더 크냐고. 당연히 얘가 더 커야지. 그 얘기 물어본 거라고. 알았어? 그 다음 지금 2에서 용해된 A의 질량은 30g이다. 맞는 말 아니야 지금.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알았습니까? 석출 속도 또한 증발 속도의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 1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11번 물 100g에 A를 20g을 넣고 나는 물 100g에 B를 20g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가나 다를 잘 봐.
가에는 물 100g에 A 20g 넣고 나는 물 100g에 B 20g 넣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나 남았냐 안 남았냐 나. 이러면 이거 동쪽 평형일까 아닐까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안 남았는데 동쪽 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냐? 공존이야. 공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된다고. 녹아있는 놈하고 녹지 않은 놈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근데 니네 이걸 배웠어. 니네 용해도 곡선 본거 기억나? 용해도 곡선 그리면 이렇게 용해도 곡선 올라가잖아. 이 선상에 있을 때가 포화 상태라고 배우잖아 중학교 때. 그게 이론값이거든. 그 선상에 있으면 용질이 다 녹아있는 거야. 근데 포화 상태인 거야. 니네가 용액 가지고 그런 용액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어쨌든 간에 이만큼이라도 별로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론 곡선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게 포함가 아닌가를 모르겠는데 잘 봐. 다에 가서 나의 20을 추가로 넣었더니 몇 g이 남았어? 그럼 여기 몇 g 넣은 거냐? 35g이 녹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니? 이러면 동쪽 평형에 도달한 거잖아. 됐어? 기억? 가에서 맞다고. 이건 동쪽 평형이 맞아. 가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평형 상태 아니야. 알았어? 왜? 속출된 용질이 없잖아. 그리고 그걸 확인했잖아. 다에 가서. 다음. 다는 포화용액이다. 맞아. 그래서 여기는 포화용액이 가하고 뭐? 다밖에 없어. 나는 불포화 용액이야. 이해 갔어요? 됐죠? 동쪽 평형에서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봐라. 일정한 온도라고 했어. 차근차근 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 일정한 온도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증발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돼. 온도에 따라서 증발 속도는 결정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이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화학이니까 물이야. 얘가 수증기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을 정반응 혹은 증발 속도 이렇게 얘기해. 우측으로 가는 걸. 그 다음 역반응 이러면 이건 응축 속도잖아. 그래서 이건 역반응이라 부르고, 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처음에 물만 있었다는 걸 명심해. 얘만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반응이 엄청나게 일정하고,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고, 시간이 뭐 예를 들어 T1 흐를 때 이랬으면 얘가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만큼 수증기 입자수는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T2로 흐르게 되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건 시간이다. 시간.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일정하다고 정반응 속도는. 근데 수증기 입자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점점. 그러다가 T3 왔어. 그러면 H2L이 이렇게, 얘 정반응 속도는 똑같겠지. 이거 역시 얘가 많아져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동쪽 평형이야. 그럼 T4 시간이 흐르잖아. 그래도 이 그래프는 똑같다는 거야. 이게 동쪽 평형 이후의 모습. 그래서 이 시간대부터 증발 속도와 무슨 속도는, 응축 속도는 같은 거야. 그 시간이 여기라고. 속도가 똑같은 지점이. 그리고서는 반응이 계속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응은 일어나는데. 이게 동쪽 평형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부터는 봐라. 얘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무조건 얼마고? 1이고 같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 입자수분의 수증기 물 입자의 숫자는 어떻다? 일정하다고 하는 거야. 일정. 똑같은 게 아니야. 동쪽 평형 제일 중요한 얘기다.
기억봐봐. t초부터 동적평에 도달한다. 맞는 말이고, t초 이전에는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모두 이거 가역이야. 가역. 가역 반응만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어. 다음에 t초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아니야. 잘 들어. 이 응축 속도는 역반응 속도 아니니? 얘는 아무리 빨라도 증발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 알겠지? 똑같아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기억만 답이야. 똑같은 문제다. 자, 일정 온도에서 라는 말은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증발 속도가 일정한 건데, 지금 액체 A야. 물이 아니더라도 똑같아. 문제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나타냈다면, 자, 일정한 온도라면 얘가 무조건 무슨 속도야? 증발 속도가 되는 것이고, 얘가 무슨 속도가 되고? 응축 속도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t초 이후를 뭐라고 듣는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니들한테 이런 문제 한번 줘볼까? 자, 얘들아. T1, T2, T3, T4 봤지? 그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놔볼게. 이러고선 상대값이라고 쓸게. 알겠지?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는 비웠고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A야. 이거 보고 봐봐. 이거 상대값이야. 원래 보면 이게 1이잖아, 여기가. T3가. 근데 얘를 1로 놓고 얘를 A로 놨어. A는 1보다 커, 작아. 잠시만요. 증발분의 응축 속도요. 그죠? 어떨까? 얘 변해 안 변해? 증발속도 분모. 일정하잖아. 그럼 얘만 빨라지잖아.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보단 이쪽 값이 커야 돼 무조건. 1보다 크다고 A는. 그냥 상대값으로 1라고 놓은 거야 이게. 여기가 동적평이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값이 1이고 너희들이 딱 보니까 여기가 동적평이잖아. 결국 무슨 말이냐? 이 값을 보면 이 값은 일정한데 이 분자값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점점 커지잖아. 역반응이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A는 적어도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봐라. A를 만약에 니네가 1로 적어봐. A를 1로 적어봐. 이게 상대값이지만 절대값으로 얼마 변했냐? A분의 1 변했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실제로. 알았니?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재수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알았어? 이거 원리만 알면 그냥 저거 바꾸는 것만 알면 되거든. 자, 읽어볼게. V와는 응축 속도다. 틀렸지? V와는 증발 속도가 되는 것이다. 알겠어?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끝. 2번 T초 이후에도 증발과 응축은 계속된다. 맞아요. 계속됩니다. 0에서 T초 구간 액체의 액면은 낮아지겠죠. 액체양은 줄고 기체양은 늘겠죠. T초 이후에 기체의 분자수 일정합니다. 액체의 분자수도 일정합니다. 이해가요? T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증발이 응축보다는 커요. 그 다음 T초에 도달하면 같아요. 응축은 그래서 증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해 갔어요? 이런 답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니들이 이런 걸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자, 정시에는 절대 안 나오는 문제. 정시에는 절대 못 나옵니다, 이거. 화학프랑 겹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진공 상태 용기 AB에다가 액체 A, X, Y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수은을 넣었단 말이야. 자, 이 수은이 의미하는 게 뭐냐? 들어. 이거 U자가 아니잖아. 낮은 게 압력 센 거야. 낮은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보면 되더라. 봐봐. 이렇게 끝이 막힌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혔어, 끝이.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수는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 모두 진공인 거지. 모두 진공. 그럼 수 높이는 어떻다? 같다는 거야. 수 높이가 이렇게 같아. 알았어? 진공이면. 그런데 여기다가 기체를 넣어. 요 칸에다가 기체 A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높이 잘 봐. 기체 A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압력이 있잖아. 그럼 얘가 눌러요. 이만큼. 그럼 이거 떨어진 만큼 이거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지? 가은아, 졸지 말고. 여기 봐. 그럼 너희들은 뭘 보냐면, 압력이 센 쪽이 수은 기둥이 낮다라고 보면 돼. 봐. 여기에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있을까요? 물론, 기체는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누르기 때문에 압력이 다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를 이걸 기체 A의 압력이라고 놓을게. 그럼 A의 압력은 뭐가 되냐면 요 높이 차이지. 수은기둥.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높이야. 이만큼 높이만큼이 기체 압력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76cm가 인디어드라고 했지?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봐라.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건가? 봐. 자, 이 용기와 이 용기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오픈이라는 뜻은 대기압이 있다는 얘기야. 대기압 존재. 그러면 얘랑 똑같은 높이를 내가 이렇게 그려도, 그래서 높이 차이가 H만큼 나와도 이때 기체 A를 집어넣으면 이때의 압력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봐라. 여기가 기체 A라고 쓰지? 그럼 기체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H 플러스 대기압이 되는 거야. 대기압. 이게 훨씬 센 거야. 이쪽이. 이해가서? 여기에 뭐도 존재한다고? 대기압도 존재하는 거지. 그럼 니네 이거 한번 나타내봐. 뚫렸어. 기체 A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었어. 이러면 어떡할래? 이러면 여기에 기체 A를 내가 넣었다고 생각할게. 그럼 여기에 누가 있고? A 압력 있겠지? 그럼 이런 것이 성립해. A 압력 더하기 수은기둥 H의 압력은 대기압.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도 봐라. 이렇게 양쪽에 놓고 실험을 할 거야. 잘 들어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건 둘 다 동적평에 도달했거나 어느 하나는 동적평에 도달할 거라고 알려주는 모습인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했어. 다시, 얘는 50도씨의 온도를 유지하고 얘는 25도씨의 온도를 유지했어. 그럼 내 말대로 해봐. 얘들아, 이거 50도씨로 온도 높이면 수은기둥 왼쪽 오른쪽 어디가 높아질까? 왼쪽이 높아질 것 같지? 이해 가냐? 지금 25도씨인데도 얘랑 압력이 똑같잖아, 지금 양쪽이. 근데 얘 50도씨 높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확 올라가겠지. 그럼 결론. X랑 Y는 누구 인력이 더 셀까? Y가 인력이 세서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야. 얘는 증발 잘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가은아, 이해 갔어? 계속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이해 갔어요? 진짜 이해 갔어? 그치? 잘 들어봐. 지금 압력이 수은기둥이 똑같아. 높이가. 그럼 압력이 똑같은 거야, 수중기압이. 근데 얘는 온도가 낮아. 만약에 똑같은 50도씨를 놓는다면 얘 압력이 훨씬 될 거야. 세면 얘가 누르고 얘가 올라간다니까, 위로. 그럼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얘가 세다는 얘기야. 증기압이 세다는 얘기를 잘 들어봐. 증기압이 세면 휘발성 좋아, 나빠?
휘발성. 휘발성이 뭔지 알지, 니네? 아니야. 잘 날아가는 거. 휘발. 휘발이 아니라 휘발. 휘발이 잘 날아가는 거야. 아, 누가 더 잘 날아가요? 얘가 훨씬 잘 날아가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 압력이 좋은 거 됐으니까. 증발이 잘 되면 인력이 약한 거라고. 잘 끊어지니까 기화된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분자간 지력이 약해. 그럼 끓는 점이 어떻다? 낮아. 기체 Y가, 액체 Y가. 50도씨에서 X의 증발 속도는 25도씨 Y의 증발 속도는 같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같아서 똑같은 거라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억 틀려. 용기 A에서 X의 증발 속도 당연히 같죠? 얘도 같고요. 둘은 동쪽 평행이니까 니은은 당연한 말이에요. 맞아요. 디귿. B에서 Y의 응축 속도는 봐. 디귿은 무조건 틀렸죠. 응축은 증발을 넘을 수가 없어. 역반응은. 알았어?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되는 거야. 다시. HX I 중에 누가 인력이 약하다고? 얘가 약한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이런 증기압을 낼 수 있는 건 알겠지? 자, 15번 봐봐. 온도가 상온이야. 얘들아, 상온이 25도씨야. 그냥 알아도.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25도씨.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같은 크기 비커를 서로 다른 용기에 넣었어. 됐지? 그리고 밀폐한 뒤에 동쪽 평행에 도달했어. 말을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소금물 있잖아? 100g 물에 녹이는 거하고 200g 물에 녹이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먹어? 200g에 더 많이 녹지? 맞지? 그래서 동쪽 평행에 도달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g보다는 200g 훨씬 적을 거야. 맞지? 그 문제야 이게. 이렇게 공간이 넓잖아? 그럼 여기를 포화시키는데 수증기 양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물의 높이가 더 낮을까? 얘가 더 낮아. 이해 갔어? 근데 온도가 똑같잖아. 증발 속도는 같다는 거야. 그럼 응축 속도도 같은 거라고. 이해 갔냐? 그거야. 그럼 내 말 들어봐. 이제 대답해봐. 반으로 딱 쪼개서. 니네 누가 동쪽 평에 먼저 도달해? 가나 중에. 그렇지. 가가 먼저 도달하겠지. 공간이 작으니까. 됐어? 다시. 너네 얘랑 같은 시간대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건드리지 말고 요것만 건드려서. 현재 도달하게요? 응, 얘랑 같은 시간에 도달하려면 물을 빼내면 되죠? 부끄럽다. 물 빼낸다고 달라지냐? 물은 동쪽 평에 도달하려면 충분한 양이 있어야 돼. 저 물이 다 날아가지고 없어지지 않으면 평형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비커를 넓은 면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금방 면적이 증기압은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 근데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면적이 넓으면. 그지? 빨래를 뭉쳐서 말리는 것보다 펴서 말리면 금방 마르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표면적으로 느끼는 거. 자,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 수면 높이는 당연히 가가 높죠. 나보다는. 얘가 증발량이 더 많을 거니까. 증발속 똑같아요. 온도가 같기 때문에. 니은 조심하세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응축도 똑같죠. 당연히. 증발이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니은만 틀린 답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 16번. 물 갖고 하다가 이제 브로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브로민이 있거든. 물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브로민 액체를 넣어놓고요. 실험을 했더니 봐요.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그럼 뭐에 도달했다? 동쪽 평행. 왜요? 반응물과 브로민 액체, 생성물, 브로민 기체가 공존하니까. 도달했습니다. 가에서는 증발과 응축. 증발은 가든 나든 똑같다는 걸 명심하세요. 증발 속도는 똑같아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응축은 나가 빨라요. 점점 빨라진 거니까. 고로 증발 속도가 가에서는 응축보다 빠르고요. 나에서는 같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아니요. 쏘리. 가가 아니고 나는 맞는 말이죠. 같은 속도. 둘이 같으니까 동쪽 평행에 도달했다고요. 가와 나는 모두 동쪽 평행에 도달한 상태가 가는 아닙니다. 나만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17번. 여러분 여기서 반응물이 누굽니까? 오수화물 황상구리가 됩니다. 황상구리 오수화물이 반응물이고요. 여기는요 황상구리와 물 5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 들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무질서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증가합니다.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발열이죠. 반대로 뭐의 안정도 방향이랬지? 에너지죠. 그럼 여기 봐봐요. 반응물이 무질서예요? 생성물이 무질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볼 줄 알면 돼요. 반응물은 덩치가 아무리 크다도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덩치 엄청나게 커도 앞에 개수가 얼마? 이거 개수 아닙니다. 이건 같이 뭉친 거예요. 뭉친 거 개수 얼마야 앞에? 1이죠 1. 그래서 개수의 합이 얼마예요? 6이죠. 사실은 이게 빛의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흡열이고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역방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 발열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기억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분해 반응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생성 반응도 시작된다. 맞는 말이에요. 왜? 화살표를 이렇게 쓰면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정반응, 역반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해를 시작하는 순간 역도 시작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분해라는 말이 화학변화야, 물리변화야? 분해. 화학이죠. 그럼 물리변화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리라고 얘기하죠. 분리수거. 이해 갔어요? 이거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변화니까 이건 보통 뭐 열분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 앞에 상평형, 용해평형 이거는 물리적 평형이잖아. 말 그대로. 화학변화가 아니잖아. 온도가 일정하면 정반응 속도가 일정한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반응의 속도는 느려지고요. 역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그 둘이 만나요. 이렇게. 이게 화학평형. 알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역반응은요.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누가 나면 넣어놔도 정반응이 일어날 때 역반응도 당연히 조금씩 발생합니다. 맞아요. 반응이 진행되면 푸른색은 계속 옅어지겠죠. 처음에는 푸르겠죠. 그러니까 계속 열분해가 일어나면 색깔이 옅어지죠. 그러다 어느 정도 옅어지다가 일정해지겠죠. 색깔이. 계속 옅어진다. 진행될수록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해지겠죠. 동쪽 평에 도달해서. 초기에는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분해 속도가 생성 속도보다 빠르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같다가 정답이에요. 항상 역반응의 속도는 정반응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같죠.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좀 부끄럽네. 계속 옅어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출까? 그럼 니은을 맞는다고 했는지 틀린다고 했는데 뒤에 답을 찾아봐. 틀렸겠죠. 그래요. 저도 이게 틀렸다라고 맞는 건데 혹시나 또 1번이에요. 기억만 답이에요? 그래요. 얘는 어느 정도 가다 색깔이 멈춥니다. 알겠죠? 혹시나 해서요. 자, 19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개념 완성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개념 완성 문제를 이 옛날 겁니다. 요즘 거를 이제 제가 또 입수를 했죠.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념 완성 문제 열심히 풀잖아요. 학교 교재인가요? 개념 완성이? 그거 어려울 텐데 교재. 문제 어렵죠? 괜찮아요? 자 봅시다. 10도씨 온도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증발 속도 일정해요. 물 50g에 염화칼륨 18g을 넣어 만든 포화 용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염화칼륨 18g을 넣었다는 거는요, 녹아있는 염화칼륨과 남아있는 염화칼륨 합이 18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18g 넣었더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 포획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인데, 잘 들으세요. 용해도랑 물 몇 g일 때요? 100g. 온도가 몇 도시에요? 자, 10도시에서 몇 g 녹아요? 근데 이게 몇 g 물? 물 50엔 얼마 녹겠어요? 물 50엔. 저 한. 15.5g 녹겠죠? 그럼 18g을 녹이면 몇 g이 남을까? 2.5g이 남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물 100g일 때. 가에서 KCl의 용해 속도, 속출도 당연히 같죠. 동적 평형 상태니까. 맨날 나오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세요. 가에 KCl을 첨가하잖아요? 농도는요, 그대로예요. 녹아 들어간 건 포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녹진 않아요. 그죠? 녹지 않는다는 말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녹아요. 근데 속출도 일어났기 때문에 녹아있는 농도는 일정해집니다. 가의 온도를 40도씨로 올려보자, 얘들아. 자, 요 40도씨일 때 용해도가 40이다. 물 100g일 때. 그럼 물 50g일 때 얼마라는 얘기야? 20. 그럼 이거 다 녹아. 다 녹죠. 불포화예요. 그래서 동쪽병은 도달 못합니다. 동쪽병은 포화 상태일 때만 도착해요. 조심하세요. 포화용액이 애들이 그래요. 용질이 하나도 다 녹은 걸 포화라고 하고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과포화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포화는요,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은 게 과포화예요. 포화는 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실험하시면. 남아야 된다고. 알았지? 충분히 녹아있는 상태.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니은도 틀리고 기억만 정답입니다. 또 나왔어요, 얘들아. 막혔지? 이 HA 압력 뭐야? H. 여기선 너희들이 이런 것만 아는데 이 H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지. 그럼 동쪽 평형이야 이거. 됐지? A 증발과 응축은 같다. 정답. 온도를 높이면 H 커지죠. 증발이 빨라지니까 증발 속도가. 온도를 높이면 액체 상태 A 양은 감소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바로 화학평형. 화학평형. 이거 어디 교재예요? 수완. 수완 교재입니다. 들어보세요. 일정 온도의 밀폐용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자, 우리 이 차이를 좀 봅시다. 봅니다.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속도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누구다? 이게 상평형 그래프예요. 저 검은색 화살표가 증발 속도고요. 빨간색이 응축 속도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상평형 그래프인데 여기서 보는 애들 시간과 속도 이게 화학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XY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는 게 누구예요? Y 저거 가는 게 0초일 때 0일 때 보세요. 0일 때 누군 있었는데 Y는 있는데 X 없어요. 없죠? 그럼 Y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 Y만 있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X가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Y는 X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려야 돼요. 왜요? 여러분 여기 때 동적 평에 도달한 건 알겠죠? 역반응도 진행되니까 이게. 그래놓고 이제 제가 써볼게요. 처음에 몰농도 반응 전에 A가 얼마큼 있었죠? 2A 몰농도 있었어요. 자, 반응을 합니다. 얘 계속 몰라요. A, B. A 대 B 반응했겠죠? 반응 후 Y 얼마 남았어요? A 몰농도. B는 얼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10을 넣으세요. 얘 처음에 없다가 얼마 생겼다고요? 2A 몰농도만큼 생겼어요. 근데 얘는요, 얼마 반응했겠죠? 반응을? 마이너스 이만큼 반응했죠. 여기 계습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1대2요. 이건 계습이에요. 1대2. 다시 볼까요? A는 얼만큼 반응해서 사라졌다고요? A만큼. 근데 X는 얼만큼 생겼다고요? 2A만큼 생겼잖아. 1대2로 반응했다고. 그래서 얘들은 Y 식을 다 있으면 화살표 뭐가 된다? EX가 된다. 이게 화학 반응식. 그래서 기억은 자, 저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기억. 바뀌었잖아요, 지금. Y가 반응이에요. 기억 틀렸습니다. 알겠죠? 개수 달라졌네. 니은 0에서 t분 동안 감소하는 Y기체 분자수는 생성되는 X기체 분자수보다 작아요. 1대2로 반응했잖아. 맞죠? Y는 하나 주는데 X는 두 개씩 넣는다는 꼴이죠. t분 이후에 X기체가 생성된 속도랑 소모되는 속도는 어떻다?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생성되는 속도고요. 정반응. 이게 무슨 속도예요? 소모되는 속도, 역반응 속도예요. 저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D급만 정답이다. 아셨습니까? 이게 화학 평형에서의 평형. 알겠습니까? 나머지 풀어보도록 합니다.